이번 시간에는 등차수열의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념 강의 충실히 해주시고 이런 수열 부분은 문제풀이는 나중에 돼야 됩니다. 어떤 파트에 따라서 문제를 통한 접근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게 이제 지수로그 쪽에서 간단한 개념 통해서 지수로그 계산 위주로, 성질 위주로 해서 계산 위주로 가는 과정이 있고, 상용로그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줘서 적용이 되는 케이스들, 이 수열 같은 경우도 수열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적용시키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할게요. 필수제 1번입니다. 첫 장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장이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본에 충실합시다. 자, 이런 부분은 A1이 11이 될 것이고 A4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러면 A4는 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A4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4는 A1 플러스 3D라고 여러분께서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합시다. A1은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9가 되니까 D가 얼마? 3이 되겠죠. D3. 그래서 공차를 보였으니까 D3이 되겠고, 두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5가 마이너스 6인데 A1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5는 또 똑같은 과정을 하면서 연습합시다. A1 플러스 4D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1D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있는 것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1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케이스입니다. 등차수열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요. 그래서 이 과정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A5와 항상 이런 게 등차수열에서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요. 어떤 파트마다 기본이 되는 점수 주는 문제도 출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원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A7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 써있던 이 팁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A5는 A1 플러스 4D가 될 것이고 A3은 4 플러스 A1 플러스 2D가 된다는 식 하나와 A2는 A1 플러스 D와 그 다음에 더하기 A1 플러스 3D 했는 것이 6이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적으면 3A1 8D니까 플러스 4D는 0이 되는 20과 그 다음에 2A1 플러스 4D 6이 되는 20. 그러면 여기서 그냥 두 식을 연립하는 형태. 이런 관계식을 정리를 해서 A1과 D에 대한 식으로 변형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1과 D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두 식을 빼주면 A1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D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숫자 좀 구시구시하죠. D가 마이너스 2분의 9 틀렸네요. 마이너스 6이니까 18이니까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진행되는 게 가장 등차수열에서 보편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깁니다. 필수제 3번입니다. 여기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는데요. A32랑이 85니까 바로 적으셔야 되겠죠. A32는 A1 플러스 30D라고 바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85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45는 바로 적으셔야 되겠죠. A1 플러스 44D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127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간단히 계산 같은 거 연립방식 계산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럼 보고 적으면 여기서 A1은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D가 3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리는 건 뭐냐면 A1 플러스 N-1D 이렇게 기분계산할 적지 마시고요. 여기서 AN을 바로 얼마? 3N이라고 적으시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빼기 8이 되겠죠. 이렇게 A는 바로 구하시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A1은 A1 플러스 N-1D라는 일반항, 이 식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등차 수열의 합을 할 거예요. 유한항에 제시된 수열에서 일정한 항까지 더하는 걸 할 겁니다. 거기서 그 공식 유도 과정이 바로 A1 플러스 N-1D가 그대로 활용되니까요. 원칙은 알고 계시고 이 과정은 빠르게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놓아야 된다는 게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으니까 됐고요. 그거는 10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n에다가 100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00번째 항이네요. 그러면 300 빼기 8이니까 29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구할 수 있고요. 그게 2번. n에다가 얼마? 100을 대입하라는 게 2번이고요.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세요. 이제는 거꾸로 100번째 항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n에 100을 집어넣는 거고요. 이제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175가 일반항 AN이 되는 거예요. 몇 번장인지 모르지만 N번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N에다가 100을 집어넣어서 그 항을 구하라 했는 거고요. 이제는 몇 번장인지 모르지만 항이 있으니까 그 넘버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3N 빼기 8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183 나누기 3이 되니까 3, 6에 18, 61. n은 61이라는 것을 이제 찾아라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들어가는지 그걸 이해하시라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그래서 예전에는 A1 같은 표현입니다. A라고 쓰고 A1이라고 쓰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A라는 걸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집에서도 풀이를 보니까 A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무조건 거의 A1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는 A라고 적으면 첫째 항, 1이니까 적기 싫어서 그냥 첫째 항 A라고 그냥 표현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A1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A1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알겠죠? 오늘 풀에서 보니까 A가 있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적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필수에서 4번.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이론적으로 조금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점수 주는 문제가 이런 시스템 연립해서 A1과 D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이 기본 문제가 있고요. 보통 시험 범위에서 나가면 점수 주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제는 실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수열 100, 필수에서 4번 197, 그 다음에 94, 91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 심표이고 점점점 이렇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위의 문제는 몇 항에 처음으로 음수 그래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 기본을 충실합시다. 이 문제가 여기서는 기출되지가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기출되지 않아요. 자, 왜 기출되지 않냐면 뒤에 합에서 이 문제가 이용이 됩니다. 뒤에서 한 문제, 대표 기출 이용으로서 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n번째라 하자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분명히 항이 100에서부터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항들이 그러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D는 음수가 될 것이고요. 맞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을 n번째 항이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에도 뒀죠.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걸 AN이라 합시다. n번째 항. 그러면
적으면 AN은 요 공차가 얼마예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뺏는 게 우리는 공차라고 해줬죠. 97에서 100을 빼면 마이너스 3, 94에서 97을 빼면 마이너스 3. 아, 등차수열이구나. 우리는 바로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 근데 1을 집으면 100이 돼야 되니까 이 구조도 생각해보세요. 1을 집에서 100이 되니까 뭐 해주면 됩니까? 더 커야 되겠죠. 이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n번째, 이 n번째 처음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나요? 음수가 나온다고 내가 가정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음수가 된다 하면 마이너스 103이 되니까 n은 얼마? 3분의 103이 되니까 3 3 되고 3, 4, 12 34.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35번째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n번째 나온다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고요. 첫 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다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몇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 구조는 아까 전에는 이렇게 되는 구조니까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올라가는 구조.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열은 BN이라고 칭합시다. 수열 BN. 그래서 몇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 했으니까 논리는 똑같습니다. 처음으로 n번째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고 가정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BN 일반항에서 적어봅시다. 6씩 커지고 있으니까 6N 1집에서 마이너스 5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8이 되겠죠. 더하기해줘서 빼주면 되겠죠. 이 집에 마이너스 50이어야 되니까. 처음으로 양수가 되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죠. N은 6분의 58이 되니까 6, 9, 54 9점 얼마니까 처음으로 10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10항 35항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한번 অনু퍼 갈게요. 뒤에 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잘 보고 갑시다. 그러면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문제가 어떤 말로 바뀔 수가 있냐면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될 때가 몇 번째 항까지? 항까지 더했을 때인가? 합이 최소가 될 때는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인가? 이런 물어보는 거죠. 다시요. 한번 볼게요. 합이 최대가 될 때는 야,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합이 최대가 되겠냐? 야, 합이 최소가 될 때는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합이 최소가 되느냐는 거지. 문제는 이해됐죠? 자, 겸해서 보세요. 한 문제, 두 문제 겸해서 보세요. 합의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요. 합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요. 첫째 항은 뭐 음수가 양수일 수 있는데요. 합이 최대가 될 때는요. 공차는 반드시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요. 뭐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 구조. 자, 첫째 항이요. 양수가 될 거고요. 맞죠? 항들이 양수가 될 거고 공차는 음수가 될 거예요. 다시요. 양수가 될 거고요. 공차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합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요.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문제의 변형이에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 n이 얼마였어요? 35였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음수가 되는 항은 더해주는 게 좋아요? 안 더해주는 게 좋아요? 최대가 되려면. 맞아. 안 더해주는 게 좋잖아. 야, 이까지 했는데 봐봐. 10, 5, 0, 마이너스 5. 야, 합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15잖아. 이 항은 더하나 말하잖아. 음수가 되기 전까지만 더해주면 합이 최대가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서 이 문제가 응용이 되는 거예요. 합이 최대가 되려면 처음으로 음수가 된 항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음수가 된 항 전까지 더해주면 그 합이 최대라는 거죠. 반대로 바로 진행시켜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져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5. 더하는 게 크겠어요? 안 더하는 게 크겠어요? 안 더하는 게 작겠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 문제도 풀 때 1번 처음으로 양수가 된 항을 구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양수가 더해지는, 양수가 나오는 그 항. n이 얼마? 9였으니, 아니 10항이었으니까 몇 항까지? 9항까지 더해주는 게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래, 이 노래는 하나, 첫 번째 소개해드린 테마예요. 합에 대해서 기출되는 거니까 이 테마를 한번 확실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이 최대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장의 양수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음수가 되기 전까지 더해라. 그 다음에 점점 커진다. 최소가 될 때는 뭐다? 양수가 되기 전까지. n번째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 n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이 구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면 제발 그 유형들을 정리하고 빨리빨리 문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두세 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기말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접해지는 기말 같은 경우는 이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다시 보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많이 보면서. 저는 이제 최종 문제 어떻게 언급된다 그런 건 얘기할게요. 자, 이제 필수제 5번. 이것도 보편적인 문제가 되겠죠? 1, 5, 9, 13. 자, 이 수열입니다.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 구조는 똑같죠? n번째.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고 가정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단지 이 풀이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팁 하나는 뭐냐면 AN을 조금 더 이런 계산해서 빨리 구하라 이 말이죠. 4씩 커지니까 4n 1 집어서 1이 돼야 돼. 아니 1 집어넣어서 1이 돼야 되니까 빼기 3 해줘야 되겠죠. 이게 100보다 커지는 거니까 4n 103 n은 4, 2, 8 그러면 4, 5, 20점이니까 처음으로 커지는 건 26번째 A 26 수열 AN을 지킨다면 26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 기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일 기출되는 포인트는 두 개 잡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과정 중에서 뭐냐면 아까 앞에 제가 점수 주는 거 필수제 2번 스타일, 그 다음에 필수제 4번은 제가 말했죠. 어디서 나온다고? 뒤에 합에서 언급되니까 그 합에서 언급되는 그 출발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출되는 가장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장 많이 기출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8과 9 사이에서 등차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보다 더 보기 좋은 문제가 284번이 있기 때문에 확인 체크, 그 문제를 대체하겠습니다. 284번 같은 문제가 더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요. 자, 이걸 먼저 언급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x1 되고 x2 되고 점점점에서 xn 되고 그 다음에 30이 되고 공차가 d가 2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했죠.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서 마이너스 8과 수열인데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서 몇 개 항을? n개 항을 삽입했어요. 넣었어요. 그게 수열을 이룬대요. 그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은 수열을 AN이라 합시다. A1. 그래서 서술형일 때는 굳이 없지만 수열을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맞고요. 8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학생들이 조금 잘 안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좀 벽에 봉착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요. 30은요. 보세요. 중간에 n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30은 몇 번째 항이냐면요.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중간에 10개 집어하면 11개, 12개가 되잖아요. 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차를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8에 n 플러스 n-1t라 그랬죠. n 플러스 2에서 빼기 1에는 t가 얼마입니까? 2라고 이렇게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중간에 n개를 제거했으니까 n 플러스 2개가 30이라는 거죠. 단독으로 기출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30은 3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면 됩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36. n은 얼마? 18이 되는 거죠. n은 18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필수의 6번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이 문제에서 한번 해봅시다. 좀 변형을 시켜서. 중간에 n 플러스 2개를 집어넣는다면 a1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30은요. 몇 번 차입니까? a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자, 필수의 6번 18과 9 사이에서 빨리 하겠습니다. 18과 9 사이에서 몇 개를 집어넣냐면요. 두 수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들 때 한 개, 2개 집어넣었답니다. 등차수열을 만들 때요. 넣은 두 수를 차례를 구하시오. A1은 수열 A는 합시다. A1은 18이 될 것이고 A2, A3, A4죠. A4가 9가 되겠죠. A4는 이렇게 적으면 되죠. A1 플러스 3D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게 9가 되겠죠. 여기가 18이니까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D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12가 되겠죠. 플러스 10이 되고 9 되니까 두 수는 15하고 12가 되겠죠. 됐지요? 자, 228쪽입니다. 이 두 문제는 좀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울 동안요. 전에 강의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만족이랄까? 찍어놓고 전에 걸 보면 조금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새롭게 한번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짧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할 시간이 12시 40분에 지금 넘었거든. 보통 마치고 한 11시부터 뭐 청소해놓고 하면 촬영하기 때문에 좀 늦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업이 많은 날 하고 이렇게 오니까 뭐 물론 핑계인데 조금 뭐 몽롱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은 조금 양해해줘. 혼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촬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좀 양해해주고 최대한 정신 바짝 차려갈 테니까 알아줘. 필수의 7번이야. 먼저 논점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세수가 제시되어 있으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세수가 나와 있으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라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가져가면 돼. 뭐 세 개가 등차수에 이룬다 하면 등차수 중앙을 이용하라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세수 x제곱 1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3이 등차수에 이룬다. 그럼 등차 중앙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거야. 중간하게 2배 2x제곱 빼기 2인 것이 양끝당 더있는 거 3x 더하기 3이니까 2x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3x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 0 되겠지. 5, 1 되고 그 다음에 2, 1 돼서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해주면 2x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x 더하기 1이 되는 게 0 되겠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얼마? 2분의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조건을 한번 보자.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냥 우리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수열이 항들이 자연수다. 이래하면 마이너스 1이 정수가 이러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이 되겠지. 맞지? 근데 여기서는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x 값은 둘 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언제 쓰라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거 말로 하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7번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문제가 마무리됐고 이제 자 마지막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6x 더하기 k. 지금은 출제는 잘 많이 되지고 있지는 않은 문제의 유형들이야. 알겠지? 한글에 2개 포인트만 잡아주면 돼. 그렇지만 그 유형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앞에서 비교하면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루기 때문에 제시됐잖아.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야. 이제는 세근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내가 세근을 이렇게 둬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4개가 등차 수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이래 있는데 3개 정도만 확실히 어느 정도 알고 가면 돼. 그럼 막상 이 문제는 띡 해놓고 애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런 좀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 실제 구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 답을 못 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 알겠지? 세근이 등차수에 이른다 하면 2개를 어떻게 두냐면 이렇게 두는 거야. 중간항을 A라고 두고 앞향을 A-D, D향을 A 플러스 D라고 두는 거야. 꼭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식이냐면 연속하는 세 홀수. 그러면 가운데 항을 X라 두면 D향은 X 더하기 2라 두고 앞향은 X 빼기 2라고 둬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야. 굳이 언급하자면. 이렇게 두진 않는단 말이야. 제일 앞에 수를 A, 두 번째 거는 A 더하기 D, 세 번째 거는 A 플러스 2D. 이래 안 둔다는 말이야. 왜 그런지 아니? 한번 해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러기 때문에 세 근을 합하면 A-D, I-D, 그 다음에 A 플러스 D를 하면 어떻게 돼? 3A가 되는 거야. 3A는 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이니까 A가 1이 되는 거야. A가 1. 그 다음 D를 구하겠지. 아니야. 내가 아까 처음에 이 문제 할 때 이래 해놓고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당황하고 그런 문제 스타일이었어. 기출빈도는 떨어지지만. 이래 놓고 못 구하는 거야. 응? A가 얼마야? 1이야, 1. 한 근이 1이잖아. 한 근이 1. K 구하라 했잖아. 근이 1이니까 여기를 치고 오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D를 찾으려고 안 찾으시니까 애들이 좀 당황하고 이런 거야. 막 두 근 곱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스타일이야. A가 1이니까 집어넣으면 1 되고 빼기 3 되고 빼기 6 되고 더하기 K가 0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5 되니까 마이너스 8 되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미안 8이 되겠지. 넘어가니까 8. K는 8. 자,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의 개념 강의를 2타임에 나눠서 짧게 해서 끊었고 이제 이 문제 풀이 강의를 한 강에서 마무리 지었어. 요 다음 타임에는 등차수열 합이야. 합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관계들이 알아놔야 돼.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n제곱의 개수가 뭐다? 이런 식으로 뭐 공차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있다, 상수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차수열 합을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2개밖에 안 배워. 많이 안 배워. 요 옆에 있는 조화수열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 제일 마지막에 언급해도 되니까. 그래서 등비수열 배우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해서 2덩어리를 배우게 돼. 그 다음에 좀 크게 한 덩어리 잡는 게 등비수열의 합. 실생활에 활용되는 그런 문제를 한 덩어리를 잡히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일반항,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활용 요 정도. 그래서 수열이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 파트에서 이런 수열들을 더하는 거야. 더하는데 규칙성과 공식 같은 거 그런 걸 좀 배우고 진행시킬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할게.